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270페이지죠. 지난주에 숙제 좀 해왔어요? 또 숙제 뭐냐 그러면 뭐냐. 지난주에 이제 요거 한번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요 게시. 게시하면 뭐예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척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입니다. 요 게시에 따른 물류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직권 등기. 지난주에 우리가 뭐예요? 한 80%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직권 등기 잘 해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등기 관계와 관련돼서 한 세트가 있죠. 원칙은 임의 신청이고 예외적으로 뭐예요? 등기 강제. 등기법 몇 개월이에요? 1개월. 특별조치법 60일. 그 다음에 명의신탁은 3년이죠.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잘 해놔야 되고요.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죠. 원칙, 공동, 애가, 단독. 단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거기 270페이지 한번 봅시다. 270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등기 신청인. 거기 나와 있죠.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써놔봐요. 당사자 신청의 종류라고 딱 써놓고 옆에다가 거기 방주에다가 뭐예요? 원칙. 이렇게 정리해놔야 됩니다. 이번 달 것에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원칙 당사자 신청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원칙은 공동. A가 뭐예요? 단독. 여기서 단독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별표가 3개고요. 여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뭘까요? 이렇게 하나 딱 우리 판결에 의한 등기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이 판결에 의한 등기가 나중에 골치 아파요. 그래서 나름대로 요 판결에 의한 등기를 나름대로 포인트 잡아놓고 그러면 요렇게 적어두세요. 이번 달 것에 원칙 공동 A가 뭐예요? 단독. 단독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판결에 의한 등기.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가야죠. 공동 신청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가 되느냐. 요거는 이제 쓸 필요 없이 이제 한번 봅시다. 이거 비한테 집을 팔았다. 지난번에 다 써놨습니다. 나중에 또 써놓고 아유 앞에서 또 써놨네. 뒤에도 써놓고 앞에도 써놓고 한 3군데다 써놓을 필요가 없고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매도인, 이 사람은 뭐예요? 매수인.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사인. 이 사람이 사인이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사자.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찾아내야 돼요. 당사자가 어디로 가죠? 등기소로 가죠. 그러면 요 사인 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 관계.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여기 이제 실체법, 그 다음 민법. 요게 무슨 관계죠? 절차 관계예요. 절차 관계는 절차법, 부동산 등기법이죠. 그러면 얘가 등기를 안 해주면 얘 사인이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등기 청구권. 그러면 등기 청구권 그러면 사인 대 사인이죠. 그러면 사인이 등기소에 가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신청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저희가 개념을 잡아요. 이제 개념. 이번 달 이제 종강이죠, 오늘은.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것. 등기 신청권은 사인이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죠? 국가한테 요구하는 것. 그러면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권리자 의무자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기에 무슨 법이라고 써놨어요? 실체법. 실체법상 권리자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란 등기 청구권의 행사에 뭐가 되죠? 상대방. 여기에도 이제 절차법상 권리자가 나오겠죠. 권리자는 요거는 이익을 받는 자. 요 사람은 뭐예요? 의무자, 불이익을 받는 자가 바로 등기 의무자가 돼요. 그러면 이번 달 것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란 등기 청구의 행사의 상대방 이렇게 잡아야 돼요. 절차법상은 뭐예요?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 자. 모조리 불이익을 받으면 뭐가 되죠? 등기 의무자가 돼요. 그러면 거기 밑에 한번 가보죠. 자, 가로 1번에 이제 공동신청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2번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 줄 한번 딱 꺼놔봐요. 자,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 거기에서 이익을 받는 자 거기에다 행간펜 딱 꺼놓고요. 이익을 받는 자는 모조리 등기 권리자가 돼요. 그러면 거기 불이익을 받는 자가 뭐가 될까요? 등기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270페이지 기업과 관련돼서 포인트 딱 잡아주시고요. 자, 3번에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가 나올 거예요. 맨 밑에. 그러면 등기 청구권 거기 나와 있죠. 등기 권리자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자,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협력해 줄 의무가 있는 자. 이걸 말하고 그래.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가지 마시고요. 자, 권리자 의무자는 우리가 반드시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외워야 돼요. 등기 청구권이란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자,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란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이 되죠.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가 뭐가 된다? 등기 권리자가 돼요. 오른쪽 한번 가봅시다. 자, 등기 청구권 그 밑에다가 조그맣게 위에다가 쓰든지 밑에다가 쓰는지 이렇게 써놔봐요. 자, 사인 대 사인이라고 써요. 사인 대 사인.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사인 대 사인. 사인이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일반인 대 일반인. 그럼 사인이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죠. 그러면 거기 등기 청구권 앞에 공동신청에서만 이미 한번 했어요. 공동신청 딱 써놓고요. 자, 등기인수 청구권은 뭐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근데 얘가 이제 B가 얘한테 등기를 요구하겠죠. 근데 얘가 오히려 등기를 안 받아가요. 그럼 등기를 받아가라. 그게 뭐예요? 거기 2번 디귿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인수 청구권. 줄 한번 딱 꺼놓고요. 자, 그러면 요 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의 관계를 한번 따잖아요. 몇 번에 보면 동그라미 4번 옆으로 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요. 자, 그러면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가 될까요? 반드시 일치하는가? 그걸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한번 봐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죠. 등기를 해감으로써 얘가 해감으로써 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 될까요? 얘가 되죠. 그렇죠. 이익을 받죠. 등기를 해가니까. 불이익을 받으면 누가 받아요? 얘가 받죠. 그럼 결론적으로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그러면 거기 4번을 한번 보죠. 절차법상 당사자, 실체법상 당사자 나와있죠. 대부분 서로 일치 줄처럼 세요. 근데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세 번째 나와있죠. 거기 대표적 예를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인수, 청구권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 옆에다가.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요렇게 이제 지워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우는 순간 머리에서 싹 지워지면 안 돼요. 봐봐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란 뭐예요? 또 한참 생각하네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 절차법상 권리자는 어때요? 이익을 받는 자.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그때 X. 뭐 때문에? 등기, 인수, 청구권.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란 그러면 누구한테? 사인한테 요구하는 것. 그러면 등기 신청권과 등기 청구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거기까지만 딱 요건 딱 거기서 정리해두면 된다라는 거. 자, 이번에 한번 가봐요. 이번에 무슨 신청이 있죠? 가로 이번에. 단독 신청. 그 옆에다 요렇게 한번 1이라고 하나 써놔요. 요렇게 꺽쇠를 해서. 자, 주로 표제부 등기들이 많아요. 표제부 등기들.
자, 두 번째,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는 것. 그래서 등기의 진정성 보장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요. 진정성 보장. 자, 세 번째는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이거죠. 등기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무슨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예를 하나 딱 잡아놔요. 자, A가 집이 있다. 우리가 이제 다 배웠으니까 A가 집이 있다. 전법을 땄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멸실 등기는 표제부 등기죠. 그래서 요 밑에다 멸실 등기 하나 자기가 샘플을 하나 잡아 놓는 거예요. 멸실 등기. 자, 그러면 또 하나 읽어 여기 봅시다. 수용을 했어요. 국가가 수용을 했어요. 누가 수용을 했어요? 국가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럼 수용은 뭐예요? 하나 딱 써놔요. 수용 등기로 원칙상 무슨 등기다? 단독 신청이라는 걸 확인해 두시고.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는 거. 우리가 한번 또 잡았으니까 봐봐요. A가 B다. 아버지예요. 요 B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죠? 상속 등기네. 상속 등기. 자, 단독 신청은 주로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한 약 85%를 차지합니다. 그럼 저희가 단독 신청을 다 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 신청은 일단 뭐예요? 기본 포맷을 이렇게 외워두라고요. 첫 번째 뭐예요? 표제부 등기. 두 번째, 등기 진정성 보장. 세 번째,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없을 때, 한 사람이 없을 때 뭐예요? 단독 신청. 대표적으로 뭐예요? 상속 등기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죠. 봐봐요. 전체 우리가 배웠던 거. A가 B한테 뭐예요? 이렇게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 뭐가 될까요? 매도인. 이 사람 매수인. 근데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잔금을 못 치렀어요. 근데 A가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다고 그래야 돼. 전주처럼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러지 말고 A-가 뭐예요? 상속인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 돼. 그래서 여기서 특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이렇게 상속인 등기라고 딱 써놓으세요. 그러면 상속 등기는 단독이지만 상속인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무슨 승계인이죠? 포괄 승계인 등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번 달 코스에 이제 단독 신청을 이렇게 별표 3개 해놓고 주로 이런 것들 딱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암기 코드를 줄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표제부 등기들, 등기 진정성 보장, 권리자 의무자가 없을 때 무슨 신청? 단독.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자, 상속 등기는 단독 공동.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야. 등기 청구권은 어디에서만 발생한다? 공동 신청에서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청구권이란 사인인데 뭐라고 그랬죠? 사인이라고 그랬죠. 두 사람이 적어도 사인이 몇 사람 이상이어야 돼? 두 사람. 그럼 결론적으로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서 등기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등기 청구는 그러면 어디에서만 발생한다? 공동 신청에서만. 민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 신축, 단독 공동. 단독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건물의 신축은 등기 청구는 발생하지만 뭐는 발생하지 않아요.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이번 달 것은.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272페이지 3번에 판결의 한 등기가 있어요. 거기에다 행강펜 딱 꺼놓고 판결의 한 등기. 난제 골치덩어리야. 얘가 골치덩어리. 자, 판결의 한 등기와 관련돼서는 거기 별표 3개를 해놓고 오늘은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 이제 기초만 한번 공사해 봅시다. 자,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또 다 까먹었다. 3종류.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되죠. 그러면 자, 판결의 한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3번 밑에다가 동그라미 3번 옆에 보니까 요 여백이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원리를 하나 써놔요. 자, 앞으로 거기에다 몇 개 쓸 건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 판결의 한 등기에서 판결의 한 등기는 이렇게 써놔요.
자, 등기 진정성 보장이 된다고 해서 단독이 아니야. 등기 진정성 플러스 뭐까지 있어야 돼요? 요거까지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한번 딱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면 우리 한번 감이 있는지 없는지 뜰번 감인지 단감인지 한번 보자고요. 확정 판결은 몇 종류? 세 종류. 이행, 확인, 형성. 여기에서 판결문 자체가 강제 집행력이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다시요. 봐봐요. 무슨 판결? 봐봐요.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판결문 자체에서 강제 집행력이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행 판결이잖아.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을 할 수 있어요. 형성 판결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행 판결은 이행하라는 거잖아. 그럼 강제 집행력이 있어 없어? 있어.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밑에다가 하나 써놔요. 이행 판결에 한해서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이라는 거.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살려놓고 자, 그러면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여기에다 써놔요. 이 동그라미. 자, 우리 사이비 종결을 뭐라고 그래요? 2단. 그래서 앞으로 2단이라고 외울 거예요. 2단. 그러면 2단 그러면 이행 판결은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이렇게 해서 자꾸 까먹어요. 까먹어 나중에. 자, 일단은 이해를 해두셔. 그러면 이행 판결은 자체로 강제 집행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집행문을 따로 부여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행 판결에 한해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그럼 읽어봐요. 2단. 항상 판결은 2단이야. 2단. 나중에 2단 해가지고 3단도 있는데요. 4단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행 판결에 한해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한번 잡아놓고 이번 달 목표는 여기까지. 자, 3개를 할 수 있는 4개까지 우리가 적어놔야 되는데 그 4개는 벅차고요. 오늘 이번 달 코스는 여기까지. 그래서 읽어봐요. 이행 판결은 뭐예요? 단독 신청. 거기 가서 그러면 딱 행강편을 하나 딱 꺼보자고. 자, 판결에 한 등기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이라는 걸 찾아서 줄 한번 다 꺼놔봐요. 몇 페이지 있어요? 자, 거기 확정 판결 밑에 나와 있죠. 이행 판결이 있네. 이행 판결 요거 한번 줄 쳐놓고 앞으로 2단 이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이다.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자, 판결, 우리 이번 달에 2단은 모르더라도 확정 판결의 종류는 반드시 알고 가야 돼.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이행, 확인, 형성, 그쵸.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2단, 이렇게 자꾸 해놔야 돼요.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손 대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273페이지. 자, 네모 3번을 찾아봐요. 3번 있어요? 네모 3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제3자에 한 신청. 그 옆에 좌측에 방주 있어 없어요? 있어. 거기에다 한번 이렇게 또 폼에 짜고 갑니다. 자, 제3자와 관련돼서 한 세트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요? 원칙. 이렇게 적어놔요. 원칙.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죠. 자, 그럼 A적으로 무슨 신청이 있다? 제3자에 한 신청이 있어요. 제3자에 한 신청. 그럼 제3자에 한 신청 요거 발표 하나 딱 해놓고 그러면 첫 번째 요런 것들이 있겠죠. 첫 번째 포괄 승계인. 그 다음 두 번째 대위 신청. 그 다음 뭐가 있죠? 대리인 신청. 그래서 대리인 신청. 자, 그 옆에다 이렇게 적어놨으면 자기가 앞으로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테두리를 돌려서 앞으로 이렇게 잘 잡아놓으라고요. 지금은 자, 이렇게 이제 딱 보면 아, 여기가 세트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원칙 당사자 신청 A가 무슨 신청이다? 제3자에 한 신청. 그럼 첫 번째 뭐예요? 포괄 승계인 등기.
대의 신청, 대리인 신청. 그래서 요거 세 개가 대표적인 뭐예요? 제3자에 한 신청이다. 자, 1번 타자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오른쪽 가서 가로 1번 가면 별표 하나 해놓고 긴 개념 한번 다시 잡자고요. 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A가 매도인, 요 사람이 매수인, 이전 등기를 못해줬어요. 잔금을 못 치러줬죠. A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있죠? 자식이 있네요. A 다시 뭐예요? 상속인 등기라고 그랬죠. 여기서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될까요?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제3자는 상속인은 제3자죠. 그러니까 읽어봐요. 제3자에 한 신청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자꾸 여기 이제 상속인 나오니까 자꾸 헷갈린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다 당해요. 나중에 우리 형님님들이 여기 앉아있는 형님님들은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눈이 안 좋아. 봐봐요. 어때요? X죠. 상속인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야. 공동 신청.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고 하죠. 이번 달에는 신청 등기 부상은 누가죠? A죠. 신청은 누가 있어요? A 다시 일체 불일체. 원래는 불일체하면 각하해야 되나? 각하하지 않은 A 조건이 하나가 있어. 그게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등기. 그거 조심하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자, 그러면 개념은 요번 달에 확실히 잡아놓으라.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나 자, 아직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다 줄잖아요. 포괄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포괄 승계인이 신청인으로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것, 이게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등기라는 거. 자, 포괄 승계인 등기는 상속인 등기하고 똑같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상속인에서 포괄 승계인에서 인자 동그라미, 인자. 자, 제목에서 포괄 승계인 찾았어요? 앞으로 이제 이해가 됐으면 속전속결을 해결합니다. 인에다 동그라미 쳐놨죠.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나 북한 깃발이 뭐예요? 인공이야, 인공. 읽어봐, 인공. 상속인이 들어가면 뭐다? 그때는 공동신청이에요. 읽어봐, 인공. 아까 여기 우리 판결의 등기에서는 뭐예요? 2단. 그렇죠. 여기는 인공. 요렇게 이제 속전속결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암기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우리가 이제 시간 싸움이거든. 그럼 포괄 승계인 등기에서 읽어봐요. 우리가 노래할 때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인공. 다시요. 뭐라고? 인공. 그렇죠. 그럼 상속인 등기는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고 상속 등기는 단독, 상속인 등기는 공동. 그럼 결론적으로 포괄 승계인 등기는 인공. 아까 이행 판결은 2단. 이렇게 해서 하나씩 자기가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막 탁탁탁탁 해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보죠. 자, 두 번째 무슨 신청이 있죠? 대의 신청. 그럼 오른쪽 가로 2번에 가서 대의 신청에서 거기 채권자 대의 신청. 그걸 하나 별표 딱 하나 해놔요. 자,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거기 옆에다 방주에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써요. 자, 채권자 대의 신청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이렇게 잘라요. 자, 옆에다 이제 잘라서 요 위에다 이제 줄을 한번 꺼요. 그래서 앞으로 까먹지 않도록 이렇게. 신청은 누가 하죠? 채권자가. 등기 신청은 누가 하죠? 채권자가. 그럼 채권자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써놔요. 제3자거든. 그래서 제3자에 한 신청이거든. 자, 거기 방주에 딱 해서 옆에다 딱 다시 써서 거기 우측 방주가 있죠. 방주를 최대한 활용해요. 자꾸 내용에 쓰면 지저분해지거든. 그러니까 좌측 우측 방주에다 딱 써서 여백이 있잖아, 우측에. 그게 방주야. 날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다 딱딱 정리해 놓으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이제 개념 잡아보죠. 자,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등기 신청은 누구냐? 등기 신청은 누구죠? 채권자. 등기 신청은 채권자.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그래서 채무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이렇게 이제 등기 신청 채권자, 등기 실행은 채무자.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다른 색깔로 이렇게 이제 색깔을 입혀요. 등기 신청은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행사. 자, 채무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 이게 바로 채권자 대신청이야.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법적 성질은 이렇게 딱 써놔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뭐예요? 등기 신청권이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해야 돼요. 그럼 등기 신청인은 누굴까요? 등기 신청인은 누굴까요? 채권자. 등기 실행은 채무자죠. 그럼 등기 명의는 채무자. 일치, 불일치. 답하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달라. 그러면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불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뭐예요? 채권자 대신청. 요렇게 해서 옆에다 딱 정리해서 채권자 대신청이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좀 해두시라는 거. 다시 이제 봐봐요. 채권자 대신청은 신청은 누가 하죠? 채권자. 채권자는 제3자야.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은 누구 이름으로? 채권자 자신 이름으로 행사하고,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주는 걸 뭐라 그래? 읽어봐요. 채권자 대신청. 그럼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 불일치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읽어봐요. 채권자 대신청. 그래서 채권자 대신청이 그래서 요거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철두점이라고. 요번 달 코스에 채권자 대신청이 뭔지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놓는 거. 자, 강론 파트에서는 되도록이면 뭘 잡아놔요?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라고. 개념을. 자, 그러면 거기에서 줄 한번 꺼내보자. 자, 이는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등기 신청을 대행사하여 채무자의 등기를 할 수 있다. 거기에다 밑줄을 딱 꺼놓고. 왜 밑줄을 잘 꽂아놔요? 이걸 드리려고. 책에다 정 좀 드리려고.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돼. 자꾸 정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 책을 받으면 정이 안 들잖아요. 자꾸 저도 정이 들도록 자꾸 쉬는 시간에 들어올 때 자꾸 구겨요. 책을 자꾸 구겨요. 책이 정이 들어야 되거든. 정이 안 들으면 책 보기 자체가 싫어요. 그러니까 정을 자꾸 드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 자, 그러면 뒷장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276페이지 2번을 가봐요.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예, 동그라미 2번 별표 하나 딱 해놔요. 자, 구분 건물 소유자의 대신청 요거 부분에 대해서 요게 이제 자주 출제돼요. 특히 기억이. 자, 기억을 한번 볼까요?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것은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다 행간편다 가나요? 자,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대의에다 행간편다 가나요?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네요. 그러니까 항상 대의 신청에서 용어 상박이 있어. 뭐가 있을까요? 채권자 대의 신청과 구분 건물 표시 등기는 늘 개념은 우리가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놔야 돼. 또 하나 포괄 승계인도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해 두시고,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돼. 내버려둬요. 손 안 대도 돼요. 내버려 두세요. 괜히 오늘 가서 복습하는 것은 아까 줄 쳐준 것만 복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돼. 자, 가로서 한번 대리인에 대한 신청 줄 쳐놔요. 대리인에 대한 신청. 자, 대리인에 대한 신청. 대리인도 결론적으로 뭐죠? 제3자죠. 그래서 제3자에 대한 신청이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한번 대리와 관련돼서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교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잠깐 보자고. 자, 본인하고 상대방이 있고요.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어요. 대리인이 있죠. 맥각형이에요. 삼각형이잖아. 진짜 삼각형도 모른가 봐. 여기 그래서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그래. 한번 불러봐요. 불러봐라 그랬더니 밑줄 이러면 안 돼.
자, 요게 대리건이죠. 요게 뭐예요? 대리행위, 대리효과가 되네. 대리효과. 이 정도는 알고 가야지. 여기 본인이 대리인한테 뭘 주죠? 대리건을 주죠. 여기는 무슨 행위죠? 대리행위. 여기는 대리효과. 효과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본인과 상대방. 행위의 당사자는 대리인과 상대방. 그러면 대리의 제도적 의의는 대리 효과와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효과가 일체의 불일치하고 있다는 걸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 효과의 상대방과 대리행위의 행위의 상대방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게 제도적 의의가 되고요. 이때 대리인은 그럼 뭐가 되죠? 제3자가 되는 거야. 제3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얹기는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제3자에 의한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자, 대리는 뭘만 하면 할만할 때죠. 읽어봐요. 말만 하면 되죠. 말이 뭔데? 어사표시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어사표시만 있으면 돼요. 그럼 대리인은 어사능력은 갖춰야 돼, 안 갖춰야? 갖춰야죠. 그럼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럼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일단 요 시스템을 구조를 잡아놓고 이번 달은 다음 달에 제가 들고 다 쳐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달에 그것만 잡아놓으라고. 대리인도 의한 신청이다. 제3자에 의한 신청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왜 걱정은 저한테 맡겨달라고요? 걱정은 뭐예요? 걱정은 저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오늘 가서 아까 적어주는 거 요거만 딱 체크해서 보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자, 등기 신청은 임의 신청이 원칙이나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제3자에 의한 신청도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포괄승계인 그 다음에 대위 신청, 그 다음에 대리인 신청. 그럼 우리나라는 제3자에 의한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 정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손도 대지 마요. 손도. 자, 그러면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자. 자, 우리 이제 그동안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간신히 여기 왔네요. A가 집값을 받았다. 뭐예요?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 요 두 사람이 어디로 왔죠? 등기소. 등기소에 뭐하러 왔어요? 또 등기하러 왔다. 등기를 신청하러 왔다고 정말 해. 신청. 이때까지 여기서만 놀다가 이제 이쪽으로 등기소로 또 왔어요. 그럼 등기소에 와서 뭘 작성해야 돼? 신청서. 그럼 뒤쪽 넘겨봐요. 그래서 278페이지 1번에 무슨 정보? 신청 정보가 있네. 신청 정보가 즉 신청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 정보 옆에다가 이렇게, 거기는 바로 옆에다 이렇게 가지를 펼쳐요. 바로 써요. 자, 방주보다는. 자, 신청 정보는 이렇게 옆에다가 원칙이라고 써요. 원칙.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신청. 그래서 1건 1신청 정보다. 자, 예외적으로 싸잡아할 수 있다. 일괄 신청이다. 일괄 신청 그러면 여기에다 동일성이라고 딱 써놔라. 동일성. 그래서 자, 이 동일성이 상당히 여러 군데서 써요. 우리 등기법에서도 동일성은 여러 군데서 쓰이고요. 특히 민법에서 동일성은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공략할까요? 바로 이거야. 바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동시 이행 항변권. 자, 두자로 원칙은 그랬더니 두자로 원칙이라 그랬더니 동시 이러면 안 돼요. 봐봐요. 지금 이게 채권인지 물건인지도 모르고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야. 동시 이행 항변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야. 채권이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우리 동시행위 항변권이 되려면 뭐가 유지돼야 돼?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 항상 동시행위 항변권은 읽어봐요. 동일성. 그걸 까먹지 마시고. 자, 동일성과 관련돼서는 여러 각도의 우리가 쓰이지만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묶어요. 자, 이렇게 묶어놓고, 자, 그러면 기록사항이라고 써놔요. 자, 기록상에는 다시 이제 이렇게 나눠줘요. 우리가 많이 해왔던 필요적 기록사항과 뭐가 있다.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다. 임의적 기록사항.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잡아서,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 그러면 요거는 기록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요거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포인트라는 걸 잡아낼 수 있네요. 그럼 저희가 최소한 그러면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옆에 딱 해서 이렇게 딱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체계를 잡아라는 말이에요. 체계를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놓으라고. 그럼 나중에 책을 잡아서 어디를 외워야 되고 어디를 이해해야 되는지 저희가 그거 탁탁탁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번 달 굳히기 작전 들어가야 돼요. 원칙 일간 일신장지에는 일괄 신청. 그럼 일괄 신청에다 자기가 행강펜 딱 져서 정리를 딱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필요적 정보사항과 뭐가 서 있다? 임의적.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를 찾아서 여행을 떠날까요? 임의적 기록사항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죠.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겨보니까 283페이지에 나와 있구나. 283페이지 21번에 무슨 사항이 있죠? 임의적 기록사항. 거기에다 뭐 형광펜 딱 꺼놓고 별표 새겨놓고. 자, 임의적 기록사항은 그러면 기억에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거기에다 형광펜 쳐놓고. 임의적 기록사항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경령에 있어야 되고, 임의적 기재사항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 점점 찍고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게 있어요. 요거예요. 그래서 기간이에요. 기간은 그 옆에다 언제나라고 써요. 언제나. 기간은 언제나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자, 그러면 그 밑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사자. 그러면 당사자는 이제 특약. 그 다음에 약정. 그 다음에 합의. 이렇게 써놔요.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 중 임의적 기록사항을 골라라. 그러면 10층 8구 이런 걸 골라내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행강편을 전화서 기간 읽어봐요. 특약, 약정, 합의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딱 잡아놓으라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념 하나 잡고 가자고.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임의적. 그러면 임의규정이란 읽어봐요.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무슨 규정이야? 임의규정이야. 그러면 우리 매매라는 것은 당사자가 사고 팔고 약정하는 거죠. 그럼 매매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여기 약정. 그죠?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개념을 잡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를 더 중요한 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정확하게 개념 자체. 지금 임의규정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야. 임의규정이라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그러면 우리 28회 때 지문만 허우대만 멀쩡하게 지문이 길었어. 이렇게 길었어요. 몇 줄이 나왔나? 5줄이 나왔습니다. 전부 이제 사례로 막 나왔는데 문제는 봐봐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가? 반대서 가면 임의적 기록사항. 뭘 찾아? 기간. 단 2초만에 풀 문제였네요. 기간이 없으면 뭘 찾아? 읽어봐요. 특약, 약정, 합의. 오케이. 요렇게 해서 그 부분이 논점이라는 걸 잡아두시라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 같아서는 뭡니까? 이걸 애울 때까지 나가서는 안 돼요. 진도를. 봐봐요. 신청서 읽어봐요. 원칙. 그러면 1건 1신청 정보에는 일괄 신청, 맞춤성, 동일성,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적 기록사항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적 기록사항 할 수 있다. 그럼 뭘 찾아? 기간, 약정, 특약, 합의. 이렇게 틀이 마련되어 있어야 돼. 틀. 안 되는 게 아니라 틀을 마련해 놔야 돼요. 틀. 저희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이제 오늘이 이제 종강이니까 원래는 이제 2월달하고 11월달하고 2월달이 종강인데 너무 쉬는 날이 많았어요.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뭐 설날도 있었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이 이제 종강이니까 이렇게 기준을 딱 마련하라. 그러면 여기서 매년 출제되는 게 뭐예요? 임의적 기록사항. 여기에서 동일성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작년에 이제 동시신청 사유와 관련돼서 연결이 돼서 출제를 했죠. 나머지는 손도 대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서 딱 연결을 시켜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청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각종 등기 특수한 기재사항 찾았어요? 예, 거기에 형광펜 쳐놓고 제목에다가 별표 3개 딱 해놓으세요.
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워야 되는데 외울 필요도 없어. 각 권리의 어떤 성질만 나오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칸만 한번 해보자고.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신청 근거 조항은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자, 봐봐요. 자, 이거 건물을 신축해서요. 무슨 등기 하죠? 보존 등기. 무슨 취득? 원시취득. 권리하자를 승계 안 하죠. 그래서 그 끝에 등기원인과 며느리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요게 자주 출제되죠. 이미 봤고요. 우리 등기부와 관련돼서. 나머지 대해서는 내버려 두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잡고 가죠. 원칙. 일간 일신청 정보. N은 일괄 신청.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필요적 기록사항과 뭐가 있다? 임의적 기록사항. 기간, 약정, 특약, 합의. 요렇게는 여기까지는 공짜가 없어. 누구나 딱 암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가서 등기 필정보의 제공. 제공에다 행강평가 나요. 제공이 뭘까요? 제출이에요. 제공에만 행강평가가 나요. 제공. 나중에 작성하고 제공도 구분도 못하고 나중에 문제를 풀어. 제공이란 제출하는 거.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딱 써놔요. 방주에다가 첫 번째 원리 하나. 자, 등기 신청이 필요한 소리는 모든 건 다 뭐예요?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써놔요. 진정성에서 진정성으로 끝납니다. 진정성 보장. 자, 등기 진정성이 보장되면 이때는 제공 X야. 제공할 필요가 없죠. 제공 X야. 자, 그러면 칸을 약간 떼어놓고 얘를 하나 들어 놓으려고. 두 번째. 자, 등기 의무자예요.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어. 제공 X야. 자, 등기 신청이 필요한 소리는 모든 건 뭐예요?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하거든. 등기 의무자 거. 세 번째. 뭐라고 써놨죠? 판결에 한 등기. 판결은 진정성이 보장되죠. 건배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원칙. 원칙은 그러면 제공 X. A적으로. 자, A적 측면이네요. 자, 이렇게 요게 이제 등기 필 정보의 제공과 관련돼서 논점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다 박스를 딱 쳐놓고, 자, 그러면 사이사이에다 얘를 간단하게 들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등기 필 정보의 제공과 관련돼서 진정성이 보장되면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에다 그러면 얘를 하나 들어보죠. 예, 수용 누가 하죠? 수급가. 진정성이 확보되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네요. 관공서 그러면 뭐 관공서는 거짓말 해야 하네요. 안 하죠. 관공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관공서는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오케이. 자, 여기와 관련돼서 얘를 또 하나 들어놓아 보죠. 예. 자, 예. 자, 상속 등기네요. 상속 등기는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조심할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속인 등기 조심해놔야 되고. 자, 판결이 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근데 예적으로 성산 등기 의무자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9번 출제가 돼서 단독 문제로. 요거는 별표가 3개짜리야.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결이 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근데 예적으로 성산 등기 의무자들은 왜 성산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해줘야 될까요? 요 사람 판결서를 받은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 정보가 있어 없어? 있어. 그걸 제공하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거예요. 읽어봐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야.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요거 성소한 요게 포인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자, 이거 요렇게 이제 포맷으로 형성해 놓으라고. 등기 필 정보의 제공 원칙.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면 제공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판결에 한 등기는 원칙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예외적으로 성사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걸 찾아서 이행을 떠나자고요. 자, 어디에 있을까요? 자, A, B, C, D로 가봐요. D 밑에 D.
자,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줄 걸어놔 이게 숨어있네. 걸어놔 거기에다 형광펜 팍 바꿔놔요. 성소 판결을 받은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한 경우라도 등기 비밀 정보를 제공하여야 된다. 이게 맥이야. 거기에다 딱 해서 별표 3개를 딱 해놓으라고요. 이게 항상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여기 봐봐요. 판결의 헌등기 원칙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예적으로 성산 등기 의무자. 그러면 다 끝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손도 대지 마요. 나머지는 제가 또 일단 요거부터 먼저 숙지하는 게 급선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놓고 읽어봐라 그랬더니 또 뭐라고 읽어요? 네, 뭐 그러지 말고 좀 제발 좀 가슴이 터져요. 가슴이 터져. 그렇죠? 터져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등기 의무, 등기 진정성 보장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단독 공동 단독 제공할 필요가 없다. 멸실 등기 단독 공동 단독 제공할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판결의 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A적으로 성산 등기 의무자 제공하여야 한다. 끝. 나머지에서 나오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인생 책임질 테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좀 외워두라고요. 자, 뒷장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 넘겨보면 거기 네모 2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첨부 정보가 나와 있네. 첨부 정보. 첨부 정보와 관련돼서는 네모 2번 찾았어요? 예, 서류야, 서류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극세를 그어서 빨갛게 서류라고 써요. 서류. 자, 서류와 관련돼서는 여기에다가 29조 9호라고 써요. 9호. 자, 서류를 똑바로 제출하지 않으면 9호로 각하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놓고. 자, 그러면 9호로 각하한다. 자, 서류는 뭘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그래요. 항상 진정성이야. 요것만 까먹지 말라고요.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요 두 개를 밑에다 써놓고 옆에다 이렇게 가지를 좀 벌려요. 자, 우리가 이제 등기 권리자야. 자,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우리 아까 개념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죠. 등기 권리자는 봐봐요. 45분 걸렸다. 45분. 그죠? 이걸 받는 자. 이익을 받는 자. 자, 그러면 이익을 받는 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 누구 거 제공해줘? 의무자. 그러니까 여기에다 줄 딱 꺼놓고 등기 의무자 이렇게 해서 화살표 놔서 등기 의무자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구 거 제공해준다? 등기 의무자 거죠. 그러면 A적으로 그러면 등기 권리자 거 제공해주는 거 3개가 있어. 그거는 이제 3개 따로 숙지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구 거? 등기 의무자 거. 이렇게 이제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로 2번을 가보죠. 이제 딱 정해놓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찾았어요? 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찾았죠?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거기에다가 뭐예요? 샘플을 이렇게 하나 적어놔요. 매매계약서 등 이렇게 써놔요. 매매계약서 등. 자, 그러면 매매계약서를 잡으면 개념이 하나 탄생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매매계약서를 빨갛게 써놓고 자, 위에다 밑에다 줄 거놓고 위에다 줄 거놓고 이미 한번 배웠어요. 복습이에요. 매매계약서 분석을 합니다. 자, 매매라는 것은 요거는 뭐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법률행위라고 배웠죠. 법률행위. 자, 여기 민법 선생님한테 또는 법률 사실이라고 또 배웠을 거예요. 법률 사실이라고 적어놓고 위에. 자, 매매는 등기 원인이라고 써요. 그래서 계약서를 정서라고 써요. 자, 이렇게까지 딱 적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가 뭐 삐뚤삐뚤하게 하자 뭐 이쁘게 둥글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 놔요.
자, 그러면 등기원인 정사란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법률행위 또는 법률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이게 무슨 정사다? 등기원인 증명정보라는 거야. 다시요. 등기원인 정사란 읽어봐요. 법률행위 또는 법률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그러면 거기 기억해서 줄 한번 닦아놔요. 법률행위 또는 법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거기에다 딱 보이죠? 거기에다 빨갛게 밑줄을 그어놔서 그러면 이번 달 것에 등기원인 정서가 뭐냐? 그러면 법률행위 또는 법률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이게 무슨 정서다? 등기원인 정서다.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3번, 동그라미 3번이 논점이야. 동그라미 3번 가서 계약서의 금인계약 찾았어요? 예, 그걸 행강편 쳐놓고 그 밑에다가 원리를 하나 적어 놓습니다. 자, 밑에다 금인계약서 이렇게 써놓고 자, 원칙이라고 써놓고요. 원칙. 자, A라고 써놓고 예외. 자, 앞으로 금인계약서의 종류는 외울 필요 없이 요거 외워. 자, 금인이 중요해요? 계약이 중요해요? 아우, 그래요. 계약이 중요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오늘 금인이 중요하다 그러면 제 가방 안에 도장이 하나 있는데 이마에다 도장 찍을 뻔했네요. 자, 그러면 계약이 중요해요. 계약. 그래서 써요. 계약. 1단계 계약. 계약이라고 시커멓게 딱 써놓고 이렇게 박스로 딱 빨갛게 딱 이쁘게 좀 해봐요. 이쁘게. 저는 자, 계약. 1단계 계약. 2단계는 이렇게 써놔요. 소유권 이전. 시커멓게 써놓고 이렇게 딱 박스 써놓고 하살표. 자, 그러면 금인계약서가 대상이 되려면 1단계 뭐 해야 돼? 계약. 2단계 소유권 이전. 3단계 부동산이어야 돼. 그럼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됩니다. 이걸 다 통과돼야 비로소 금인의 대상이라는 거. 금인입니다. 그러니까 요 공식을 좀 외우라고. 공식. 1단계 뭐라고요? 계약. 2단계 소유권, 3단계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매매요. 매매는 제외된다라는 거. 그럼 요거는 뭘로 갑니까? 그러면 요렇게 하나 써놔요. 선생님,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으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은 우리 중개사법 증여태 잘 배웠을 거예요. 며칠이? 또 결정타를 날리네요. 60일. 그렇죠? 60일.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은 60일에 신고해줘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잡아요? 봐봐요. 자, 이제 몇 개 갖다 붙여보죠. 읽어봐요. 또 가등기라고 그런다. 예약이라니까. 예약, 그렇죠. 가등기는 금인계약서의 대상이다. 그때 X. 가등기는 범등기 시에 제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은 일단 계약이죠. 근데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 탈락. 그렇죠. 자, 선박에 관한 계약은 일단 계약이죠. 소유권 이전이죠. 선박은 준부동산이지 부동산이 아니거든. 탈락. 상속은 계약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탈락. 상속은 금인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계약이죠. 정여는 소유권 이전이죠. 부동산이죠.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아니네. 그럼 정여는 금인계약서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잡아나가서 그러면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금인계약서는 뭐가 돼야 돼? 자, 개자 동그라미. 그래서 요 밑에다 개소리라고 써. 개소리. 그래서 또 개소리 했더니 멍멍 소리 듣지 말고요. 무슨 소리? 개소리까지. 앞으로 개소리. 개소리가 뭐예요? 계약서에서 객자라는 거야. 객자. 자, 근데 당사자가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당사자가 사고 파는 사람이 당사자가 법원에 가서 소송 사기를 벌릴 수 있어 없어?
소송 사기를 벌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판결서가 나와 안 나와? 나와. 그 판결서는 무슨 성이 나와? 진정성이 나오죠. 그러면 금융계약서를 멘탈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몇 거 안 몇 거? 몇 거. 그래서 판결서 거조서는 반드시 검인을 받아라. 이게 포인트예요. 써요. 자, 판결서와 조서는 반드시 검인을 좀 받아줘야 돼. 그래서 영어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별표가 3개짜리야. 자, 그러면 앞으로 검인계약서는 독자적 문제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검인계약서 이게 공식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테두리 딱 들어서 이쁘게 자기가 종류들을 외울 게 아니라 이 공식을 좀 외우란 말이에요. 외우란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자기가 갖다 붙이는 거는 이제 본인의 능력이지만, 그러면 검인계약서는 1단계 뭐예요? 읽어봐요. 계약 2단계, 소유권 이전 3단계,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 어디로 빠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으로. 자, 판결서 거조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검인을 받아라. 그러면 여기에다 판자 동그라미, 앞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판소리. 앞으로 이제 검인계약서 나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읽어봐요. 개소리, 판소리. 그렇죠. 놀부가 부를 때 그게 판소리. 읽어봐요. 개소리, 판소리. 세상에 공짜가 있던들 공짜는 안 돼.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공식이야. 더 이상은 안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외워줘야 돼. 검인계약서와 관련돼서. 그러면 1단계 다시 한번 외워가죠. 검인계약서는 1단계, 계약 2단계, 소유권 이전 3단계,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 그러면 결론적으로 판결서 조서는 반드시 검인을 받아라. 그러면 이걸 찾아서 행강편을 한번 가보자고. 어디 있는지. 자, 찾아봐줘요. 저는 바보예요. 눈이 안 좋아요. 안 보여요. 자, 288페이지 맨 위에 B번이 있네요. 자, B번. 맨 위에 B번이죠. 비평론 판결서 조서 거기에다 행강편 쳐놓고 별표 3개 해놓으라고. 앞으로 자 다시 해봐요. 무슨 소리? 개소리 또 하나 판소리 다시 개소리 또 하나 판소리 또 개소리 또 판소리.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잡아주셔야 되고, 자, 밑에 이제 가로 3번을 가보죠. 가로 3번. 자,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동그라미 1번 찾아봐요. 찾았어요? 예, 거기에다 행강편 거나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자, 농지취득자격증명 거기 1번에 좌측에 여백이 있네요. 그러면 자기가 다시 한 번 더 써요. 이렇게 제목을. 라고 써놨죠? 농지취득자격증명. 한번 써요. 거기 옆에다가 한번 써보는 거야. 농지취득자격증명.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잘라봤어요. 자, 농지취득자격증명. 4단어 중에서 어디가 중요해요? 저 눈 감고 있어요. 농지가 아니라 취득입니다. 자, 취득. 일단 취득에다 행강편 꺼놓고요. 취득을 내려요. 자, 취득을 내려서 계약이라고 써놔요. 계약. 취득. 계약이야죠. 일단 거래행위가 있어야 되잖아. 계약이야죠. 계약으로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유상도 괜찮고 무상도 괜찮아요. 유상, 무상 괜찮아. 그래서 플러스 자, 소유권 이전.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앞에 이제 농지가 부수적으로 붙어야 되겠죠. 농지 계약이야겠죠. 그러면 일단 거래행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취득이라는 것은 거래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럼 상속은 거래행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계약이 아니잖아.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계약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가등기 어때요? 계약이야, 예약이야? 예약. 제공할 필요가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증여계약은 어때요? 농지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잖아. 제공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포인트야.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요걸 외우라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공시법령에서는 요것만 외워도 충분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읽어봐요. 취득, 무상, 유상,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농지를 대상으로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공짜를 이런 걸 바르냐고. 이거는 안 돼요, 공짜는. 그러니까 적어도 뭐라는 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뭐가 포인트라는 거? 계약이라는 거는 알아야지. 근데 독자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이제 한물 가서. 이제 서류는 한물 가서요. 그러니까 지문에 이제 응용해서 몇 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미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걸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럼 봐봐요. 자, 가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가등기 시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해야 된다. 어때? X. 제공할 필요가 없죠. 가등기는 계약이야, 예약이야? 애야. 바로 이거야. 이걸 애워란 소리야. 이걸. 자, 그러면 거기 자 우측으로 가보죠. 이제 자,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흥강편 거나요. 토지거래허가. 자, 토지거래허가 정도 논점이 이제 지문에 자주 출제돼. 지문에는. 그러면 거기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또 제목을 이렇게 붙여요.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자, 저희가 그러면 토지거래허가증이라고 한번 써요. 거기 우측 여백에다가 크게 써요. 얼마 안 써도 되니까 토지거래허가증. 자, 그러면 썼으면 저희가 눈에 확실히 띌 수 있도록 형광펜을 딱 꺼놔요. 나중에 또 사이가 너무 많아서 보이질 않으니까 토지거래허가증.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토지거래허가 셋 중에 어디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거래를 일단 행강편 쳐놨으니까 거래를 동그라미 쳐놓고 거래는 밑에다가 대가성이라고 써요. 대가성. 이 대가성이라는 것은 유상이네요. 유상. 자, 그러면 유상 계약과 예약이라고 딱 써야 되겠네. 유상 계약과 예약. 유상. 그러면 여기 이제 포인트는 유상이라는 거네. 유상. 그렇죠. 유상이라는 거야. 유상.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유상계약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앞에다 두 가지만 딱 써요. 자, 소유권하고 지상권만 해당 사항이 있어. 소유권하고 지상권 끝. 자, 그러면 토지거래가증은 대가성, 유상계약이야. 권리는 두 개밖에 없어. 무슨 건? 소유권과 지상권. 그러면 소유권과 지상권을 포인트로 강력하게 잡아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과거에 이런 지문이 하나 나왔다. 자, 임차권 설정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임차권 설정 등기 시에도 토지거래가증을 첨부한다. 어때? X. 무슨 건에 한해서? 소유권과 지상권. 이거는 공짜가 안 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그럼 아까는 여기에다 형광펜 놨으니까 지저분하니까 요렇게 해서 빨갛게 테두리를 들어서 토지거래가증은 그래 무슨 성이다? 대가, 유상, 계약과 예약. 소유권과 무슨 건? 지상권.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선생님 저기 여백이 너무 남아들어요. 288페이지에. 자, 288페이지 여백에다 한번 우리 상식 하나 넓히고 갑시다. 요거만 쓰고 우리 잠시 암기하고 우리 쉬었다 하자고.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지금 개망신 당하지 말 거예요. 요즘은 지금 전형계약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지금 민법 그러니까 민법 선생 탓할 것도 없어요. 본인이 지금 전형계약 몇 개인지도 모르고 지금 계약법을 배우고 있고 뭐예요? 계약법을 배우고 있다라는 거야. 적어도 계약을 알아야 저런 것들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전형계약과 관련돼서 이렇게 재산 읽어봐요. 뭐죠? 읽어봐요. 정여, 매매, 교환 읽어봐요. 동그라미 쳐놔요. 정매교. 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자, 대차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소사임. 그 다음에 모물에서는 고도현, 이임조역. 이렇게 한번 잡고 정신정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정하. 그래서 한번 세워봐요. 몇 개인지. 15개. 그렇죠. 전형계약, 민법에서 전환계약은 15개. 이게 이름이 있다 해서 유명계약이라고 그래요. 유명계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머지는 그러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무명계약이라고 그래. 비전형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재산
매교, 그 다음에 대차, 소사, 임, 고도, 현, 이, 임종, 정신, 정기금, 사회. 그래서 앞으로 그럼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으면 요거는 이렇게 행강 편잖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법에서 이제 계약법 강론에서 배우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법을 아직 안 배웠더라도 계약법 강론에서 시험 범위가 뭐가 있다? 읽어봐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죠? 요게 이제 두 문제가 출제되고 요거 한 문제, 민법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돼서 다섯 문제가 출제되거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요 계약은 알아야 돼. 읽어봐야지. 앞으로 요렇게 외워요. 오늘 안 외우면 자 쉬는 시간 없어요. 계속 수업 나갑니다. 일하지 않는다 먹지도 말라. 자 그러면 자 읽어봐요. 이제 재산, 증, 매교. 그럼 정이 뭐예요? 정여, 매매, 교환. 요거는 소사임,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도현, 고용, 도급, 현상광고, 임치. 물건 맡기는 거예요. 조합, 여행계약. 하나 더 추가돼서 여행계약이. 자, 그래서 정하, 정신, 정기관과 하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네 개만 한번 적어 놓자고. 자, 첫 번째. 요렇게 이제 전형계약에서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 무상계약이라고 하나 써놔요. 우리 민법에서 무상계약은 두 개가 있어. 정여하고 사용대차. 정여, 사용대차. 그래서 정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물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요물계약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한번 우리 이야기했죠. 그래서 현대계보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 현대계보. 현이 뭐예요?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권 계약, 보증권 계약. 그래서 얘네들은 자주 출제되니까 무상계약은 읽어봐요. 정여와 사용대차. 요물계약은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권 계약, 보증권 계약. 외워봐요. 현대계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나중에 시험장 가면 헷갈리거든. 그러면 무상계약은 써요.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야. 언제나 편무계약이에요. 이거는 맞는 문장이에요. 언제나 편무계약이다. 근데 편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 무상계약이다. 이러면 틀려요. 현상광고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에요. 언제나 유상계약이에요. 언제나 유상계약이에요. 맞는 문장이 됩니다. 유상계약이다. 근데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이러면 틀려요. 뭐가 있다? 현상광고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요 세 개를 요거는 민법에서도 잘 안 잡아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1, 2, 3, 4 요 네 개 한번 잡아두고 자 이제 계약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계약. 하나 읽어봐요. 무상계약은 읽어봐요. 정사. 연물계약은 현대계보. 읽어봐요.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 자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재산, 증, 매교. 자, 대차는 소사임. 자, 몸으로 되는 거. 고도, 현, 이, 임, 조, 여. 여가 뭐예요? 여행계약. 기타는 정하, 정신정기관과 하에.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 좀 알아야 돼. 계약이 뭐가 있는지지만 이거 모르면 그래도 어떻게 공시법을 배우고 어떻게 민법을 배우고 어떻게 공법을 해옵니까? 공법을 합니까? 그러니까 요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한 번 더 해봅니다. 읽어봐요. 증여, 매교. 읽어봐요. 소사임, 고도현, 이임조여. 기타는 정하. 무상계약은 읽어봐요. 정여와 사용대차, 정사. 요물계약은 현대계보. 읽어봐요.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 그러니까 나중에 헷갈리니까 요거는 읽어봐요. 오늘 좀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편했어요? 그래서 읽어봐요. 무편. 이렇게 해서 요거는 생유 고마워요. 그래요. 생유, 쌍유 고맙습니다. 그러면 쌍유로 가는 것은 언제나 맞아요. 무편으로 가는 것 반에. 이런 게 나중에 시험장에 더 헷갈려.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 민법의 전형계약은 몇 개다? 15개. 그래서 자 여기 토지거래 허가증에서 뭐가 중요해? 거래 그러면 이제 유상계약과 예약 무슨 건? 소유권과 지상권. 자 계약과 관련돼서 금융계약서는 읽어봐요. 계약, 소유권 이전, 부동산, 토지학,
그럼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 법원 판결서 저 사람 반드시 검의를 받아라. 그럼 오늘은 첫날이니까 검인계약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계약이라는 것만 합니다. 계약. 원칙적으로. 그러면 읽어봐요. 개소리, 판소리,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계약. 그러면 유상, 무상 다 포함돼요. 무슨 이전? 소유권 이전.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